네,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대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슈퍼개미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정환 K공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소개랑 좀 투자할 수 있었던 본인의 노하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한 10년 전에 이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과거에 한 10년 전에 제가 삼천리 자전거 일신바이오를 5% 이상 시장에서 지분 공시를 하면서 슈퍼개미라고 불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잊혀져 있고 그렇지만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심심해서 방송을 열었던 유튜브가 55만까지 올라가면서 이젠 개형? 개미들의 형이란 타이틀로 유튜브를 재미있게 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네, K형. 개형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한번 받아보고 싶은 타이틀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렇죠. 개미의 형이라고 부르다가 요즘은 눈물이 많다고 개미의 언니, 개언니라고 그렇습니까? 있고요. 나이가 아무래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 눈물이 많아져서 그 우리 주리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개언니란 별명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우리 김정환 대표의 이 개형, 개언니의 이 타이틀을 얻게 된 배경과 자질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보는 안목을 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예, 지금 뭘 보십니까? 저는 산업의 성장성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기업이 알맞은 기술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데요. 과거 10년 전에 여기서 나와서 얘기했던 두 종목이 아프리카 TV랑 컴투스예요. 둘 다 열 몇 배씩 지금 올라 있고요. 네. 제가 지분 공시했던 종목들 삼천리 자전거, 일신바이오도 거의 열 몇 배씩 올랐어요. 물론 저는 일찍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주린이들이 볼 때 과거의 투자들 볼 때 김정환은 가치 투자자이기보다는 약간 성장 가치 투자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성장성을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투자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장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잣대라 그럴까요? 기준이 뭡니까? 저는 그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때 컴투스를 봤을 때 아니면 삼천리 자전거를 봤을 때 아프리카 TV를 봤을 때 지금의 아프리카 TV가 별풍선이 막 터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듯이 컴투스가 모바일 게임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듯이 시장에 처음으로 기술이 도입됐을 때 그 도입이 되는 산업을 보고 그 섹터 내에서 어떤 기업이 거기서 1등을 차지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기업을 선정합니다. 한국 기업이 있고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도 뭐 줌이라든지 뭐 중국계 디디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뭐 몇 년 사이에 10배 이상 뛰는 것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 지금 동학개미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저 김정환 대표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쪽 동쪽이 낫습니까? 서쪽이 낫습니까? 물론 서쪽이 낫죠. 왜냐하면 서쪽에서만 뜨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1등이 될 수가 있는데 국내 시장이 작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뜬다 할지라도 그 매출액이나 성장 속도가 빠르지 못한데요. 근데 제가 모바일 게임을 봤던 것은 아프리카 TV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글로벌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컴투스를 봤던 것이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가장 글로벌해질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봅니다. 어떤 기업이 글로벌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M&A든 뭐든 간에. 저는 이제 주로 봤던 게 K푸드, 그다음에 K컨텐츠,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글로벌해지기 편하겠다. 이미 이제 BTS의 하이브가 세계를 다 뚫어놨고 거기서 이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요즘 블랙핑크의 이제 리사도 엄청나게 지금 태국의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뭐 리사마저도 뜨고 있지만 블랙핑크 전체가 다 떴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가장 글로벌해질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쉽게. 우리나라의 글로벌, 제가 요즘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스트리트 워먼 파이터라고 해서 네. 그 여성 백댄서들이 춤을 추는 경연을 하는 네. 그런 건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네. K컬처의 네. 컨텐츠에 담아서 경쟁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지금 말씀 주시는데도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관심 있게 보신다. 네. 국내 산업 중에서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주도할 수 있는 주식을 보신다. 네.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3대 3대 3, 한 100, 뭐 10이라고 치면 네. 성장주를 3 정도 담고요. 네. 그다음에 자산가치주나 보수적인 종목들 3 정도 담고, 그다음에 중소형주의 기술주들 한 3 정도 담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성장주 3, 그다음에 기술주 3,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된 주식도 3. 네. 주로 보시고 있는 종목, 특정 종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중에 우주항공 네. 쪽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그룹을 보고 있어요. 네. 하나의 주 하나도 좋지만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한화 시스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세트레가이로 이루어지는 그 수평 계열화가 굉장히 미래 시대에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주항공 기술이 다만 군사 쪽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5G나 6G를 통해서 통신 분배, 그다음에 GNSS를 통한 이제 위성 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누리호가 얼마 있으면 이제 쏘겠잖아요. 스페이스 X로 나왔고 버진 갤럭틱의 또 우주 여행도 가능해졌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적에도 위성망을 충분히 갖춰야지 GPS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드론이 뜨거나 아니면 UAM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우주 항공의 기술에 기반이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그 기술이 펼쳐 나갈 것이냐를 쭉 디시전 트리를 펼쳐 쭉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과연 거기에 걸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것이죠. 성장주에서는 우주항공 섹터, 그 안에서도 한화그룹주들 관심 있게 네. 보고 계시고, 그럼 기술주 쪽은 어떤가요? 기술주 중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결국은 EUV의 3나노 공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EUV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FST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EUV의 포토레지스트 준비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을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을 보고 있는데 정확히 봅시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네. 하이비전 시스템, 뭐 여기서도 방송에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정도를 기술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10년 뒤에 또 나오셔갖고 내가 1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10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유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통 있고요. 개인 투자가들의 문제죠. 저도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분 공시했던 종목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천억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저도 보유하지 못했다는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 기업의 미래를 보고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개인 투자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10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잔고가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는 그 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그 변동성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변동성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변동성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 심리가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버텨서 꼭 참고 버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투자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바이오 섹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바이오 섹터를 일가견이 있었었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뭐 논문도 보고 기술 임상부터 해서 모든 걸 공부하면서 해보다 보니까 바이오는 결국은 결론을 내기가 수가 힘들다. 없다. 예. 국내 시장 바이오 말씀. 불확실한 미래다. 성장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었던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임상 3상에서 실패하면서
저는 이제 미래가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ETF처럼 담아라. 좋은 기업들을 한 10개 정도를 잡아놓고 그것을 ETF처럼 담아야지 한 기업에 너무 약간 좀 신도들처럼 너무 이게 바이오 쪽은 종교 신도들 같은 네, 그런 분들이 되게 종목들이 많지 있죠.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좀 너무 확신을 가지지 마시고 실패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ETF처럼 여러 개를 좀 나눠서 포트폴리오에 하나로 담는 그런 전략이 바이오에선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주신 말씀이 사실 기관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바이오나 이런 정말 신성장 산업은 어디서 잭팟이 터질지 모르는 잭팟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ETF 형태로 가야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단단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한테 던져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붐을 일으켜버리면 이거는 정말 개인들 졸망에 아주 지름길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정말 믿었던 회사들이 임상 3상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저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뭐랄까요 이제 한국 시장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바이오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네. 결국 우주 항공을 말씀하셨으니까 기술적으로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올 기술들이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요. 네. 모든 게 우주항공이 돼야지 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네. 그다음에 UAM, 예. 그다음에 드론 택배, 예. 6G.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기술들의 미래 4차 산업의 혁명은 우주항공의 기술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을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씩 들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안에 파생되는 기술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보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전차가 보고 있던 그 자율주행 기술이 전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네. 기술이 자동차에도 적용될 수도 적용된다. 있군요. 이런 것처럼 제가 보는 미래에 어차피 올 자율주행 레벨 5까지 가기 위해서는 6G는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CV2X의 RSU 장비도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 우주항공 기술이랑 굉장히 저궤도 위성이랑 많이 맞아 떨어지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내년 초부터 이제 뭐 한글 컴퓨터 그룹에서 소형 인공위성을 쏜다고 하거든요. 저궤도 네. 위성을. 네. 벌써 민간 위성 시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쏘기 시작하는데 그럼 대기업도 당연히 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GPS를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KPS를 만들어가기 위한 상황에서 우주항공은 먹거리가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글과 컴퓨터가 내년에 위성 쏘아 올린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주식 3만 원면 되겠네요. 이것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서 벌써 쌀 때 올랐습니까? 샀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1월나 2월 정도에 쏠 거니까 조금 관심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의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결국은 기술력에서 나올 수밖에 네, 없다는 그렇습니다. 것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는데 6G 시대가 오면 사실 전쟁이라는 것도 너무나 많은 가상의 전차들이 뛰어들어서 전쟁을 벌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재밌는 게임도 될 것 같아요. 위험한 게임이죠. 그러니까 로봇 전쟁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어제 발표한 걸 보면 국방 자원을 거의 이제 워게임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드론이 떠서 싸우고 로봇이 가서 싸우고 얼마 전에 이제 보스턴 현대차에서 인수한 예. 보스턴 로보틱스인가요? 로보틱스. 예. 예, 그 친구들도 이용해서 그 강아지가 총을 달고 와서 싸우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예, 그것을 지상에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주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핵심이 변동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그 조언 한마디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성공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싸게 사라, 쌀 때 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의 패러다임은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산업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산업에서 좋은 기업을 쌀 때 사서 보유하고 그 기업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거죠. 그 기업을 끊임없이 추적해서 그 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마지막까지 추적하고 간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니까
저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나 더 성공한 투자자들처럼 저는 10배거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조만간에 한 번 더 잠깐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조금 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나중에 한번 예, PD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쌀 때 사고 3대 3대 3 비중 잘 조언 받으면서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슈퍼개미 김정환 K공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